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또 저희 3부 꾸며주실 신한금융투자 최진석 수석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이제 첫 시간이었고 진행인지 패널인지 모르겠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있었는데 오바이트하는 얘기인가요? 지난주 목요일에 처음 오시고 나서 주변 예. 분들 반응 어떠셨나요? 예. 뭐 확실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방송을 많이 한다고 많이 하는데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아니, 다른 분도 많으시고 제가 보니까 예전에 2016년 때 또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타 이제 방송국. 2016년이요? 저는 2016년 걸 봤는데. 네네네. 예. 그때가 이제 제가 방송국 다닐 때 그 막바지쯤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 6년 전이니까. 네. 6년 전부터 또 하셨구나. 네. 예,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방송 베테랑을 또 저희가 중요한 건 발표했네요. 변함이 없습니다. 얼굴에.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때랑. 네. 예,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저희가 또 시작할까요? 네, 뭐 예. 시장이 오늘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는 이제 개장하면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이제 뭐를 제일 좀 궁금해하실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전주에도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또 했잖아요.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5거래 모두 다 이제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고용 호조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악재도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그래서 또 이제 진짜 바닥일까 이거를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닥이 지금이냐 아니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럼 바닥이 왔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략보다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좀 봤을 때 이렇게 바닥이 왔을 때 어떻게 좀 움직이더라 이런 좀 힌트를 좀 얻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좀 그런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예, 기대됩니다. 지금 뭐 바닥 이야기가 바닥론이 참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 얘기 한번 해야 되겠네요. 내일 또 저희가 바닥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거잖아요. 저 최파고님하고 또 이창구 선임 연구님께서 네. 바닥이 궁금하신 분은 오늘 이 얘기 또 들으시고 그다음에 내일 또 보셔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보다는 이창구 선임이 내일 많이 노하우를 전해드릴 것 같고요. 예. 내일 이창구 선임님 스페셜 방송에 전 약간 숟가락 얹는 정도. 오늘 최진석 수석연구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내일 얘기하는 거를 듣고 이번 주 좀 준비하면 좋은 전략이 준비될 거다. 일석이조. 예, 좋네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과거를 봤을 때 이 약세장 속에서 바닥이 오고 나서 이 전 고점을 회복하는데 좀 오래 걸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약세장이 너무나도 빨리 왔었고 그 이후에 V자 반등도 너무나도 빨리 오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당연하겠거니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그토록 이제 갈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닥만 오면은 뭔가 쭉쭉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아니 코로나 때 V자 반등 때문에 이제 언제 V자 반등 나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뭐 항상 그랬던 건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V자 반등을 가로막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제가 이제 흥미롭게 좀 본 분석이 있는데 데이터 트랙이라는 이런 기관에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 분석을 한번 봤더니 1997년에서 2013년도까지 S&P 500 지수의 그런 흐름을 예로 좀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재밌었던 것이 그래프로 보듯이 왔다 갔다 했어요. 15년 동안. 근데 이게 700선에서 1500선을 두 번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한번 올랐다가 쭉 내려갔다가 또 올랐다가 쭉 내려갔다가 그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은 1997년도에 S&P 500 지수가 737선이었습니다. 근데 3년 후에 그러니까 2000년 3월에 1527선까지 올랐다가 그러니까 3년 만에 이제 지수가 2배가 된 셈이죠. 근데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약세장이 있었고 그러면서 2002년 10월에 777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2007년 10월까지 랠리가 있으면서 1565까지 갔다가 금융위기 때문에 2009년 3월에 677까지 또 떨어졌다가 2013년도 3월에는 다시 한번 1569까지 회복을 했더라. 이렇게 15년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두 번씩이나 이제 지수가 왔다 갔다 했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1997년도 1월에서
2013년도 3월까지 연평균 상승률이 5.2%였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내가 가장 들고 있었으면은 연수익률 5% 이상을 견고하게 거둘 수가 있었다. 근데 다만 그 사이에 고점 대비해서 49%에서 57% 하락하는 버블 붕괴를 2번이나 경험을 했어야 된다. 근데 이후에는 더 괜찮았습니다. 퍼포먼스가. 네. 2022년 3월까지 연평균 11.3%나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고를 이제 걷고 나서 나중에 연평균 상승률도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점을 이제 역사적 데이터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에서 반토막이 나면 안 되는데,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현재 한번 대입을 네, 해봤더라고요. 이 기간도. 예. 전 고점이 한 4,800이었잖아요. 예. 올해 1월이었는데 거기까지 다시 갈까? 그러면은 뭐 바닥이 의미 있는 변곡점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이 해답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간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분석을 했던데 첫 번째로 이 4,800이라는 전 고점은 과연 적정한 레벨이었을까를 한번 들여다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 2020년 2월에 팬데믹 이전 고점 대비해서 무려 42%는 오른 그런 수치였는데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익 성장률도 44%였기 때문에 이익도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10년 평균의 포드 PR을 대입을 했을 때는 3,910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지수와 좀 비슷한 상황이고 팬데믹 이전 고점보다는 지금도 16%나 상상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쩌면 1월의 고점이 좀 과도했고 아. 지금이 적정 레벨일 수 있다. 이렇게 그 기간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러면은 다소 과도한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반영을 해서 4,800까지 올랐던 거라고 한다면 언제쯤 그같이 돌아갈까? 그렇죠.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연간 평균 5%씩 상승한다고 하면 3년이 걸린다고 5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5년이요? 네. 5년이나요? 네. 예. 7.5%씩 상승한다고 그러면은 4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10%씩 연 평균으로 상승한다고 하면은 3년이 소요되더라. 예.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우리가 봤던 지수인데 평균적으로 3에서 5년은 걸려야지 그 전고점까지 회복을 하더라. 역사적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야속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사를 대입하자면은 지금의 뭐 반등이 만약에 나와서 진짜 3에서 5년 걸려가지고 전고점까지 간다라고 해도 이게 뭐 결코 느린 것은 아니다. 왜냐면은 2020년 3월의 고점 이후에 낙폭을 보였다가 그거를 회복하는 데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린 적이 있었고 2000년도에 그리고 2007년 10월에 고점을 회복하는 데도 5년 반이 걸렸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또 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주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계단을 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뭐 V자 반등이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의 네네. 데이터를 보더라도 좀 인내심이 필요하더라. 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또 예. 분석을 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꿔봤습니다. 약세장은 짧고 강세장은 길다라는 얘기가 뭐 엘리베이터 타고 훅 내려왔다가 천천히 이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또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네. 근데 5년이면 너무 긴데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예.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15년 동안 시장이 2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내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연평균 5%씩의 이 상승률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식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 주식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복리 수익률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뭐 그런 또 예. 임플리케이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파고님은 뭐 이 5년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마켓을 볼 때 지수로 의사결정하게 되면 그러한 결론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통계적 데이터는 이제 S&P 500의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지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지수의 상승폭과 나의 뭐 수익률이 꼭 일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역시도 그런 지수에 대한 고민일 때 내가 투자해야 될 투자 대상이 뭔지를 알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97년부터 2013년까지 지수가 횡보하는 구간이었다고 하면 그 시기를 압도로 아웃퍼폼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들이 나의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시장을 단순화시켜서 봤을 때는 그런 횡보 구간이 있고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통계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지금 굉장히 다양히 있다. 네. 그리고 지수가 박스권일 때 또 지수 트레이딩하는 전략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지수가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5년 걸린다. 그게 나의 투자 성과를 그렇게 결정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우린 넓게 볼 필요는 있다. 그 관점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년이라고 하니까 다들 빨리 그 아르바이트로도 해야 된다는 말씀하셔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파고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동의하지 않는다.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저도 뭐 이런 내용을 전해드린 이유가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빨리 전고점 6개월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레벨이 눈앞에 있고 또 계좌를 봤을 때도 그때 수익률이 눈에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뭐 침체 빠진 것 같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좀 인내심을 가지 좀 여유를 가지자 이런 취지에서 또 내용을 준비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이 미국 증시에서 올라오기가 조금 힘든 그 요소들을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3가지요. 첫 번째로 고용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좋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구인건수 지표도 좋았고 근데 이게 그래서 경기 침체 공포를 굉장히 덜어줬다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아직 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금요일에 발표가 된 이제 노동부의 고용지표가 좋았는데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2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조사 에스타블리시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계조사 하우스홀드 서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이제 기관 조사에 속하는 그런 항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 조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 한 6만 가구 정도를 매월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실업률이 여기서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우스홀드 조사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또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가계 조사 상의 지표는 안 좋았다라는 게 이 유명 블로그죠. 제로엣지라고 뭐 다들 아시죠? 거기에서 좀 지적을 했더라고요. 뭐를 좀 들여다봤더니 이 가계 조사에서 우선 고용된 사람의 숫자가 오히려 전달에 비해서 31만 5천 명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달에 한 35만 명 줄어든 것을 제외한다면은 팬데믹 이후에 지금 고용 시장 붕괴한 이후에 최대 감소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37만 명이나 늘었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이 부분을 보고 그리고 3월부터 떼놓고 보더라도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112만 명이나 늘었는데 가계 조사에서는 한 35만 명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그간의 풀타임 근로자가 7만 명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트타이머도 46만 명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투잡 3잡러 그러니까 멀티 잡 홀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754만 명이나 지금 미국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비율도 4.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용이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풀타이머, 파트타이머는 줄어든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여러 풀타임 잡을 갖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찍히다 보니까 고용이 좀 견고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그런 일부의 또 비관론도 저희가 찾을 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뭐 3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가계 조사나 기간 조사가 조금 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을 그러니까 물론 좋게 나왔지만은 고용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너무 이제 확고하게 확신해서는 안 된다. 뭐 100%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 경계론을 전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세부 지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착시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시차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고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완전 고용의 수치까지 계속 이어지고 왔었잖아요.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좋아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은 그 지표상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좀 약간의 그 변동폭이 더 안 좋게는 일어나지만 더 좋게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뭐 봐야 될까요? 저희가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고용이 그러면은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쳐도 네네. 좀 견고하게 이어지기를 저희가 좀 바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얕은 침체의 또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고용이 또 호조를 계속해서 띄게 되면은 또 긴축 측면에서 안 좋다. 이 부분이 두 번째로 단기 반등은 좀 기대할 수 없는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좀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번에 고용보고서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선물시장 그러니까 CME 페드워치에서 7월 달에 100bp 금리 인상을 7%로 반영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한 달 전에는 없었던 수치입니다. 100bp 근데 요? 이제 네, 처음으로 100bp 인상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예. 고용도 그렇지만 이제 잡히지 않은 인플레이션이 역시 문제다. 이번 주에 나오는 CPI도 헤드라인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한 9월까지는 뭐 8% 후반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 호조가 마냥 우리가 좋아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좀 경계를 해야 할 이유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100bp를 과연 인상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100bp를 인상했을 때는 인플레가 과연 잡힐 것이냐 예.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폴 보커가 연준 의장이었을 예, 때는 예. 금리를 그만큼 올렸거든요. 예. 근데 인플레이션은 잡혔지만은 이제 실업률이 2배씩 상승하고 이런 또 부작용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난리 났죠. 지금도 뭐 제레미 시게 와튼 스쿨 교수 같은 사람들은 100bp 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약이다. 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실업률이 좀 높아져야지 인플레이션 잡힌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또 연준의 선택지에는 또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예. 이런 딜레마가 또 계속해서 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bp는 뭐라고 이름을 해야 되는지 75bp가 자이언트 스텝이면 뭐라고 해야 되지? 몬스터? 울트라 몬스터 뭐 이렇게 가야 되나? 아직 뭐 나온 예. 용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울트라 몬스터 스텝.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고용과 이런 금리 인상, 100bp 이런 이야기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세 번째는 될까요? 예.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또 미국에서 어닝 시즌이 시작을 하는데 네. 뭐 지금 매 분기 계속해서 뭐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 2분기 어닝 시즌만큼 걱정이 많은 어닝 시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이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일단은 팩트셋에서는 S&P 500 기업도 EPS가 전년 대비해서 4.3% 증가했을 것이다. 그리고 레피니티브에서는 5.7% 증가했을 것으로 보면서 비교적 양호하거든요. 근데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이 240%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를 빼면 네. 한 마이너스 3% 정도로 일단은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또 이거를 그냥 플러스 성장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예. 그리고 뭐 몇 가지를 저희가 이번 어닝 시즌에 좀 관전 포인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렇게 예상치 대비해서 또 비트를 많이 할 겁니다. 뭐 한 8할 정도는 할 텐데 어느 정도 비트 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팩셋에 따르면 지난 5년간 S&P 500 기업들이 컨센서스를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비트를 했거든요. 근데 예. 시장이 과연 여기에 만족을 할 것이냐 이게 좀 문제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나이키나 마이크론 실적에서 확인을 했듯이 전분기 실적은 좋지만 당분기 가이던스를 실망스럽게 그렇죠. 이 내부칠 가능성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은행들이 이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닝 시즌 스타트를 끊잖아요. 예. 근데 레피니티브의 예상치로 보면은 은행 업종의 EPS 성장률이 마이너스 20.8%로 예상되면서 11개 업종 중에서 최악입니다.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악재가 많잖아요. 뭐 매크로 불확실성도 있겠고 그리고 네. 예대마진 측면에서도 장단기 금리차 줄어들고 있으니까 좋지 않은데 이렇게 어떤 좋지 않은 이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서 은행 업종의 또 밸류에이션은 또 낮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를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히든 카드가 강달러가 이번 어닝 시즌에 어떤 영향을 줬을 것이냐. 왜냐면은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기관에서는 달러 가치가 한 8에서 10%씩 오를 때마다 S&P 500 기업들 이익이 1%씩 깎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모건 스탠리도 최근에 강달러가 기업 이익도 해치고 그리고 증시 랠리도 제동할 것이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YOY 기준으로 1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EPS 마이너스 8%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또 공포의 2분기 어닝 시즌 역시도 단기적인 증시의 V자 반등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소지 않을까 이렇게 예. 현재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그 외국에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달러가 이제 그런 이제 기업들이 뭐 물론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고 저도 사실 2분기는 엄청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예, 뭐 실적이 괜찮다고 해도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치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첫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1분기도 마찬가지인데 실적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냥 떨어져. 다 좋은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이제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겠죠. 왜냐하면 예.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 보면은 실적이 안 좋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요. 좋은 요소를 찾아내서 거기에 예, 이제 예.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다 보면은 실적이 좋고 뭐 가이던스까지 좋아도 뭐 경영진의 코멘트 한 마디라든지 이렇게 예. 굳이 또 악재를 찾아내려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요번에 좀 반등하기에는 이 세 가지가 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좀 네, 뭐 시장의 보면 될까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과 금리 인상 그리고 실적 시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좀 전달해주실 또 뉴스가 있을까요? 제가 뭐 일단은 시장과 관련한 내용은 뭐 이 정도로 준비했고 나중에 이제 개장하면은 개별 기업별로 흐름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혹시 저희가 개장에 앞서서 뭐 저희가 또 시청자분들께 또 전달해드릴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네, 뭐 일단은 사실 시장이 여전히 뭐 하단이 잡혔다고 보기엔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커멘트들 나왔던 것 중에 그나마 하우스뷰 중에 골드만삭스 정도가 가장 좀 불리시했었거든요. 불리시한 케이스가 연말에 4,800까지 불렀다가 이제 그 자신감을 약간 꺾어서 연말에 S&P 500 기준 4,300을 부르짖었는데 이번 주에 골드만삭스의 코멘트가 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 EPS 하향이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예. 그리고 현재 시장이 아직은 EPS 하향 그러니까 기업 실적의 가이던스 하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살짝 쪼른 느낌이 약간 쪼른 느낌이 있습니다. 쪼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맞아 강세론조차 좀 위축되고 있는데 그만큼 2분기 EPS에 대한 두려움들이 존재하는 거고 아마도 실적 발표에 가이던스가 나오긴 하겠지만 연간 전망은 아마 하반기 전망이 상반기 기대보다는 좀 하향될 가능성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부담은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구간은 EPS 하향 없는 상태에서 멀티플 하향이 계속 지속됐었는데 하반기에 매크로적인 호재들이 그나마 나와줘야지 약간의 EPS 하향을 극복하고 시장이 좀 정상화될 것 같고요. 하반기도 만약 시장 악재가 계속 지속된다면 멀티플과 EPS 둘 다 하향되면 이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3,100포인트로 가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3,100포인트? 네. 저의 의견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의 좀 부정적인 베어리시한 시나리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최근 EPS 하향에 대한 약간 뭐 골드만삭스의 컨센이 자꾸 약화되고 있어요. 유일한 강세론자였는데 우리 황금 양말님께서 많이 약해지셨고 아니 저희 그 있잖아요. 콜라노비. 네. 노비 형님. 네. 그 형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되니까. 네, 마르코 콜라노비 그분이 힘을 좀 줘야 되는데. 반인반신. 네. 그리고 CT 의견도 최근에 보면 시장의 페어밸류가 S&P 500 기준 3,400에서 3,500 정도인데 EPS 하향되면 여전히 3,10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요즘 메이저 하우스들이 사실 그 지수에 대한 하단은 3,100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는 게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열어놔요? 네, 왜 자꾸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도 약간은 위축되는. 진짜. 다만 이제 상반기에 그렸던 부정적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유가가 극단적인 케이스로 가는 것들이었는데 지금 아직은 그렇지 않고 이제 윈터 이즈 커밍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겨울까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우리가 가이던스 하향을 맞는다. 만약에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다고 하면 고유가 거기에 유럽의 재정 위기 플러스 실적 하향이면 좋은 그림은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빨리 매크로적인 호재가 빨리 나와주기를. 매크로적인. 네, 이야기하면서 조금 두렵지만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어쨌든 이번 주 최근 전망 업데이트는 메이저 하우스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골드만삭스 의견 보고 저도 약간 좀 위축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매크로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 시청자분들은 또 종목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종목은 조금 이제 위험하니까 제가 그 메릴 린치의 보고서를 봤습니다. 네, 한 3일 전쯤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중소형 성장주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던 그 성장주들을 되게 앞으로는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거기선 또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80%씩 빠진 애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ARKK 아크도 맞아요. 지금 뭔가 이제 51선을 뚫었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다시 이런 쪽으로 뭔가 돈이 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시장에. 뭐 어떻게 보시나요? 기존의 ARKK가 집중했던 컨셉, 그러니까 성장만 충분히 나온다면 뭐 가격을 무시해도 된다 정도로 매우 우리가 과대한 밸류에이션들이 시장에 형성됐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불가능하다. 시절의 시세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 섹터 전체로 봤을 때는. 오케이. 근데 다만 시장은 언제나 그런 거죠. 펀더멘탈 대비 과도하게 흥분했다가 네. 펀더멘탈 대비해서 과도하게 할인하게 되는데 지금의 구매는 정상적인 펀더멘탈 대비 과도하게 할인되어 있는 구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고점을 회복한다고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네. 지금의 전반적인 가격들은 지나치게 할인된 주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 기업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현금 창출 능력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매우 그 유동성 환경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줬지만 그 과정에 문제가 되는 건 현금 창출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과도한 기대를 받고 좀비 기업으로서 살아온 건데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종목들이 이건 아니다 싶은 가격을 받았거든요.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격을 받았거든요. 예, 그게 지금 와서 회복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거고 다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캐시를 만들어낼 수 있고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들조차도 지금 과도하게 빠진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브랜드가 견고한 기업들이 있고 그러한 기업들은 지금의 가격에서 아마도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다. 다만 그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이드를 주면 유저의 수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 그리고 브랜드의 파워가 굉장히 견고한 기업들이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뭐 예시를 들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름 들었을 때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라면 그 브랜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뭐 몇억 명 단위 이상의 유저, 2, 3억 명 이상의 유저를 일단 확보한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수명은 굉장히 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다 도태되는 과정에서도 이미 유저를 확보했고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아서 아마도 놀랄 만한 수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과정은 매우 난이도 높은 작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조합은 한 5개 찍으면 한두 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종 타임이 왔네요. 자, 종 한번 치고 갑시다. 자, 종 한번 가겠습니다. 네, 왜 치다 말고 그러시죠? 다음에 좀 더 많이 쳐주세요. 더 많이 쳐요? 아니, 더 많이 치면은 종 소리 들으러 여기 오는 거예요. 네, 종 좀 더 쳐주세요. 박종철 쌤이 하세요. 네, 종이 굉장히 좀 약해졌네요. 예, 아니 너무 많이 치면은 혼내시더라고. 야, 그만 주잖아. 시끄럽다. 한두 번은 더 쳐주세요.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번 치겠습니다. 조금 짧았습니다. 네, 개장했나요? 개장 아까 했습니다. 사실. 아까 했는데. 일단 지금 야후 제 파이낸스에 있는 잠시만요. 네, 화면 같이 보시죠. 화면 보시면요. 자, S&P 500은 지금 0.55%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0.34%, 나스닥 0.86%.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희 핀비즈 한번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진짜. 보면 저놈의 메타 진짜 항상 빨갛습니다. 오늘 뭐 트위터 많이 빠지네요. 트위터가 지금 마이너스 6%. 테슬라의 테슬라, 트위터 인수가 그쵸. 일단 무산되는 분위기로 가는 걸 시장을 반영하네요. 또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또 안 좋은 기업이 라스베가스 샌즈. 지금 코로나가 이제 다시 확산이 되면서 라스베가스 샌즈나 이러한 이제 뭐 카지노, 이런 리조트 이런 계열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포트 맥모란 이런 기업도 지금 구리가 빠졌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5%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주 빅테크주들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최진석 수행고님은 빅테크 종목들 뭐 어떻게 전망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혹시? 뭐 역시나 제 의견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신 그런 성장주 가운데서 옥석가리가 이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왜 그러면은 이런 성장주들이 밸류에이션이 많이 깎였냐, 과도하게 깎였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무분별하게 우리가 유동성이 풀린 거에 수혜를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경쟁이 심화된 게 크거든요. 그 경쟁이라는 게 업계 내에서 경쟁도 경쟁이지만은
워낙 이제 상장만 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상장을 또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주식 시장에서 같은 수급을 가지고 또 경쟁을 하게 되는데 예. 이런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 기업들이 피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돈을 버는 기업들은 거기에서 나아갈 수 있다. 브랜드 파워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빅테크는 뭐 언젠가는 다시 올라올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고 예. 지금은 근데 이제 시장 전반의 뭐 움직임도 안 좋고 그리고 뭐 빅테크 중에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뭐 온라인 광고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메타. 네, 부침이 예.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예, 메타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죠? 예. 그 혹시 빅테크 기업들이 예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오히려 지금의 퍼가 적정 퍼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너무 좀 과하긴 했었다. 자, 이런 의견을 좀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적정퍼가 그러면 뭐냐를 예.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그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뭐 대충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세이지포스 같은 기업 이런 기업은 아니면 어도비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대표적으로 뭐 구독형 경제도 구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매출 증가율이 한 20%씩 나와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은 한 그러면 40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반대로 맥도날드 같은 기업은 사실 우리가 성장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배 중반 정도만 돼도 포드 PI 기준으로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간접적인 거를 대입을 해서 빅테크 기업들한테 과거의 밸류에이션이 좀 과도했고 지금은 뭐 적정 수준이다 아니면 예. 지금은 뭐 이게 뭐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네. 그것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판단을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서는 네. 싸다 비싸다는 뭐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그 신문에서 어떤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이제 전 삼성전자 임원분이 예, 칼럼의 인터뷰에서 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딱 그 어떤 이야기 하나 딱 저한테 꽂혔던 게 뭐냐면 앞으로 뭐 어떤 산업을 좋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에 혁신이 있는 곳에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돈이 가는 곳이 혁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곳이 그 혁신을 이룬다라는 하나의 시장의 어떤 논리가 그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상화폐로 돈을 번 사람이 많았잖아요. 뭐 부자가 된 사람들, 재벌이 된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약간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약간 뭐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곳이 그만큼 돈이 많이 몰렸다는 것이죠. 그게 되면서 실체가 없다, 뭐가 이런 애 저런 애 말이 많은데 사실은 그 돈이 몰리면서 그냥 시장에서 그냥 이게 혁신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 안 되시죠? 아니면은 그런 측면에서 예. 봤을 때는 빅테크가 또 답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머신러닝이니 AI니 NFT니 얘기를 할 때 메타버스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어떤 기업들이 이런 관련 기업들을 스타트업들을 많이 인수를 했느냐를 보면 다 빅테크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냐면은 돈이 많기 때문이죠. 예. 애플이 뭐 200조씩 현금이 있고 그렇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빅테크도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있기 때문에 예. 혁신을 우리가 끌어갈 사올 수 있는.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혁신이라고 또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다들 저를 도와주시느라고 네,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저희 3부. 예, 하여튼 돈인지 혁신인지 하여튼 주가가 빨리 올라야 될 텐데. 참 오늘 빨갛네요. 자, 한번 PD님 한번 저희 맵 한 번만 다시 보여 주시겠어요? 네. 예. 상황이 약간 매물이 더 안 들어가는 좋아졌습니다. 모습이네요. 예. 아마존도 2.7%, 메타가 4%가 빠지고 반도체도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참 그러네요. 내일 좀 CPI 발표, 내일 모레죠. 예. 지표라도 좀 괜찮게 나오길 바라면서 힘이 안 나네요. 힘이 안 나. 예, 자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겠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또 최근에 두 번째 나오셔서 3부 너무 또 자세하게 꾸며주신 신한금융투자 최진석 수석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예,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3부 최진석 속 연구원이 함께 꾸며주셨고요. 앞으로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희 3부 채워주실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은 앞으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열리고 빅테크 중심으로 기존의 주도주들도 약간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는 지수가 뭐 여전히 뭐 조정받을 때 약간 깊게 조정받고 반등에 비해서는 조정이 약간 깊게 나오는 불안감은 남아있는 시장인 것 같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역시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아시아 네. 시장이어서 미국도 약간 밀린 모습이라서 오늘로 봤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다만 지난주에 온기들을 어느 정도까지 되반납하는가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나스닥의 시세가 꽤나 좋았던 종목들이 많아서 그 과정에 대반락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단 한 주의 시장은 좀 안 좋게 시작하긴 했지만 일단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볼 필요는 있으니까요. 예. 장 초반에 너무 위축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 업데이트하면서 이번 주 같이 기운 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 뭐 최진석 연구님 별명 하나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서 같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with the star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with the star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